우리는 클라우드를 도입할 때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클라우드로 이전하게 되면 물리 서버가 사라지게 되므로 기존 운영 인력은 클라우드에서 어떻게 역할이 바뀌게 될지, 온프레미스 환경과 클라우드를 어떻게 연결해서 서비스를 확장하게 될지, 점점 늘어나는 개발, 운영, 조직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지, 또한 기존 개발해 놓은 앱을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그대로 사용이 가능한지, 새로운 툴을 배울 때 어려움은 없는지, 내부 인력은 준비되어 있는지, 없다면 어떻게 인력 충원 혹은 역량 개발을 할지 등등 클라우드를 고려했을 때 고민할 부분들이 정말 많이 있죠. 이런 다양한 고려사항들을 개발과 운영 관점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인프라를 고려할 때 하나의 클라우드로 구성할지 여러 클라우드 업체를 사용하는 멀티 클라우드 구조로 할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장애 상황에서도 비즈니스를 지속하기 위함이겠죠. 하나의 클라우드 업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 지역이 아니라 여러 지역을 통해서 서비스를 분산해서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티 클라우드를 선택하는 이유는 한 클라우드 업체 서비스 전체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고려해서 안전하게 복수의 업체에서 운영을 하는 거겠죠. 또한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처럼 주요 서비스를 인터넷에 연결하지 않고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고려해야 합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인프라를 구성해야겠죠.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사용하던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 구조를 그대로 사용할지, 클라우드 환경에 맞도록 재구성해야 할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개발 같은 경우 개발된 소스 코드가 개발자의 컴퓨터에서 상용 서버까지 배포되는 과정이 한 번에 이루어지도록 자동화된 배포 프로세스를 만들어 두는 게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루에도 수십 번에서 많게는 수백 번 코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데 이 모든 작업을 수동으로 하게 된다면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발 조직과 운영 조직의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돕는 솔루션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체 프로젝트를 한눈에 파악하고 어떤 문제가 있고 개발 진행 상황이 일정에 맞게 진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의 도입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클라우드 환경에 맞는 새로운 개발, 운영 방식, 우리는 이것을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부릅니다. 즉, 클라우드 네이티브란 클라우드의 이점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실행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도입과 함께 그에 최적화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과 일하는 방식의 도입 또한 필수 사항이 되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개발 조직과 운영 조직의 구분이 없이 바로 한 팀처럼 움직이는 데브옵스 개념과 이를 실제로 구현한 CI/CD라고 하는 소스 개발에서부터 바로 실제 서비스까지 바로 하나로 이어지는, 그죠? 이 전체를 하나의 프로세스로 자동화한 방법론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서비스를 운영을 할 때 인프라에 대한 걱정 없이 요즘 주목받고 있는 멀티 클라우드, 그리고 온프레미스 환경까지 자유롭게 확장 가능하고 안정적인 인프라 기술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컨테이너 기술과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이해하려면 클라우드 이전의 인프라 운영 환경을 알아봐야겠죠? 클라우드 이전에는 물리 서버에 직접 운영 체제를 설치하고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사용했었습니다. 서비스가 늘어나게 되면 물리 서버를 계속해서 구매해서 서비스를 확장을 한 거죠. 그런데 물리 장비의 운영 체제를 하나만 설치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 평상시에는 사용량이 낮기 때문에 자원의 낭비가 발생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물리 서버를 사용하는 경우 구매에서 실제 설치까지 최소 수주에서 길게는 몇 달이 걸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기술이 바로 서버 가상화 기술입니다. 서버 가상화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하나의 물리 서버를 10대, 20대의 가상 서버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리 서버를 가상화하기 위해서는 물리 서버에 운영체제를 설치하고 하이퍼바이저라고 하는 가상 머신에 원하는 운영체제를 선택해서 생성하고 실행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합니다. 이런 서버 가상화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물리 서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서버 한 대를 추가하기 위해 몇 주간 기다릴 필요 없이 수시간 내에 사용이 가능해진 거죠. 클라우드는 모두 가상 서버 환경입니다. 기업들은 클라우드 도입 초기에는 아직 클라우드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온프레미스 환경을 그대로 클라우드로 이전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가상 서버들은 가상 서버를 만든 동일한 하이퍼바이저 위에서만 실행되기 때문에 다른 업체의 하이퍼바이저에서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VM웨어의 하이퍼바이저에서 운영되는 서비스를 마이크로소프트의 하이퍼V 환경으로 가져간다면 실행되지 않는 거죠. 만약 다른 하이퍼바이저 환경에서 기존 가상 서버를 운영하려면 가상 서버를 이전하려는 하이퍼바이저에 맞게 변환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클라우드 업체들은 모두 다른 하이퍼바이저를 사용하기 때문에 유연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을 구현하려면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하겠죠? 클라우드 업체에 종속되지 않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빠른 구성 및 구동이 가능한 유연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 구현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이 바로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들은 컨테이너를 실행하는 컨테이너 엔진이 같으면 어떤 클라우드에서든 사용이 가능합니다. 바로 멀티 클라우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위해 꼭 필요한 기술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컨테이너 기반으로 인프라가 준비된 후에는 빠른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위해 데브옵스, CI/CD, 마이크로 아키텍처와 같은 방법들이 사용이 됩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핵심 요소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기반 인프라, 마이크로 서비스, 데브옵스, CI/CD가 그 핵심 요소들입니다. 여기에서는 각 요소들의 핵심 개념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컨테이너란 운영체제를 가상화한 개념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물리 서버를 서버 가상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였는데 가상 서버를 사용하다 보니 가상 서버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가상 서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또 하이퍼바이저를 설치하고 가상 서버 속에 가상 서버를 설치하면 엄청난 낭비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의 서버 가상화는 하지 않고 가상 서버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들을 가상 서버처럼 동작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컨테이너입니다. 가상 서버를 만들기 위해 하이퍼바이저를 사용했다면 컨테이너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도커라고 하는 컨테이너 엔진을 사용합니다. 컨테이너는 운영체제가 아닌 하나의 실행 파일이기 때문에 가상 서버보다 엄청 빠르게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는 도커가 설치된 환경이라면 어디든 실행이 되기 때문에 하이퍼바이저의 의존성을 가지는 가상 서버와 달리 어떠한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특별한 변경 없이 실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도 실행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MSA는 기존에 하나로 되어 있던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이 가능한 업무 단위인 마이크로 서비스 블록으로 잘게 나누고 서비스 요청을 중간에서 전달해주는 API를 통해 서로 통신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API란 우리가 음식을 배달해 먹을 때 음식점과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배달 대행 서비스처럼 서비스를 요청한 사람과 최종 애플리케이션 사이에서 데이터를 전달해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MSA를 사용하는 이유는 단일한 애플리케이션에 모든 서비스를 구현하는 경우 세부 기능 하나를 업데이트하려고 해도 전체 서비스를 중지하고 재시작하는 비효율성을 줄이고 개별 서비스 장애로 전체 서비스가 중지되는 일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데브옵스는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아래와 같이 간단히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데브옵스는 단절된 개발과 운영 간 프로세스를 심리스하게 연결하고 자동화 방법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개발팀과 운영팀의 업무를 합쳐서 개발 속도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동화 툴들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프로젝트 일정 관리, 부족한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줄이는 것을 포함한 비즈니스 업무 혁신 방법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CI/CD가 있습니다.
CI/CD는 데브옵스의 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일련의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CI/CD는 CI, Continuous Integration, 즉 지속적인 통합과 CD, Continuous Deployment, 지속적인 배포를 합한 용어입니다. 우선 CI, 지속적인 통합입니다.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개발자 한 명이 모두 개발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여러 명이 각자 맡은 기능을 개발하고 소스 코드를 합치게 되죠. 그리고 합쳐진 코드들은 배포 가능한 상태로 패키징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지속적인 통합이라고 합니다. CD는 CI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배포 가능한 패키지를 실제 개발이나 프로덕션 환경에 지속적으로 배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CI/CD 과정은 단순히 애플리케이션 개발에서 배포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테스트도 포함합니다. 클라우드 보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클라우드 본질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니스트의 정의를 기반으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탄력성, 외부 공개, 자원 공유, 자가 운영, 종량제 요금 이렇게 5가지 특징인데요. 클라우드의 특장점을 잘 나타내지만 보안을 하기에는 어려운 조건들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인 탄력성은 보안의 대상이 늘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프레미스에서는 고정된 자산을 보호하면 되었지만 클라우드에서는 언제 새로운 리소스가 생성되었는지 삭제되었는지 추적해야만 시큐리티 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보통 오토스케일링으로 대표되는 이런 클라우드의 특성 때문에 클라우드 보안 역시 자동화된 리소스 관리 체계는 물론이고 클라우드 보안 자체를 사스화시키거나 에이전트류의 보안 솔루션도 자동 배포하는 등의 탄력적 특성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브로드 네트워크 액세스라는 특징은 언제 어디서든 클라우드를 관리할 수 있어서 편리하지만 해커도 나와 동일한 조건에서 어디서든 접속할 수 있습니다. 온프레미스였다면 물리적인 폐쇄망을 구성하고 관리자의 외부 접속을 원천 차단할 수 있지만 클라우드에서는 나와 해커 모두 같은 조건에서 관리자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계정 권한을 비롯한 각종 보안 설정을 해두어야만 합니다. 클라우드 보안 사고의 가장 빈번한 원인이 이런 보안 설정을 잘못해둔 미스컨피그레이션 때문입니다. 클라우드 덕분에 비용 절감이 되었다면 그건 클라우드가 물리적인 장비를 가상화시켜서 불특정 다수 여러 사용자와 공유해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같은 물리 장비와 네트워크 경로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CSP의 보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암호화된 데이터 전송과 저장이 필수입니다. 자가 운영, 종량제 요금은 비기술적으로 온프레미스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자가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은 온프레미스 환경에 사전 검토 승인 절차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때문에 데브세옵스 같은 새로운 체계가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종량제로 요금을 낼 수 있다는 것도 클라우드 보안에는 새로운 챌린지가 될 수 있는데 클라우드 요금은 종량제인데 보안은 초기 투자 때문에 정액제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클라우드 보안의 원칙만 소개해드렸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해보자면 클라우드 보안은 클라우드스럽게 향하고 클라우드스러운 보안은 보안과 클라우드를 함께 다루는 곳에서 잘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SDS는 2001년 삼성의 글로벌 보안 관제를 개시한 이후 2015년 국내 최초의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의 상용화, 2018년 국내 최초의 AWS 시큐리티 컴피턴시 획득, 2021년 국내 최초의 IDC 마켓스케이프 등록에 이르기까지 클라우드 보안의 개척자로서 끊임없는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소개된 여러 클라우드의 새로운 분야에서도 또 하나의 새로운 대안을 만들고 있으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의 경험을 나눠 가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핵심 요소를 간단한 예를 통해 좀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 서비스 요청 처리를 위한 수많은 기능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로그인 기능과 결제 기능만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서버는 하나의 애플리케이션만 실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구조 같은 경우 로그인을 담당하는 가상 서버 1번이 중지되면 전체 서비스 장애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장애를 없애기 위해 물리 서버 환경에서는 여러 대의 물리 서버를 준비해서 부하 분산 장치에 연결을 합니다. 서비스가 늘어나면 물리 서버를 부하 분산 장치에 연결하고 서비스가 없으면
해당 물리 서버를 부하 분산 장치에서 제거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거죠. 이와 반면에 마이크로 아키텍처 기반으로 서비스를 설계하고 컨테이너를 활용하게 되면 좀 더 빠르고 서비스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나의 가상 서버에 로그인, 결제 애플리케이션을 각각 컨테이너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상 서버 1번이 중지되더라도 가상 서버 2번을 통해 서비스는 문제없이 제공이 됩니다. 서비스가 증가하는 경우 가상 서버들은 오토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 서비스가 늘어나면 자동으로 증가하고 서비스가 줄어들면 숫자가 자동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가상 서버들에서 실행되는 컨테이너들 또한 가상 서버가 늘어날 때 함께 늘어나고 줄어들게 됩니다. 인프라 관리에 들어가는 노력이 엄청 줄어들겠죠. 그리고 개별 애플리케이션들은 담당 개발팀에서 지속적으로 개발 및 업데이트하는 구조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기능은 개발팀 A에서, 결제 기능은 개발팀 B에서 독립적으로 개발하고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개발팀 A에서 로그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수정사항을 반영하더라도 개발팀 B에서 개발 중인 결제 기능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지속적인 개발과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도입의 장점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4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쟁 우위 확보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빠른 배포와 자동화된 인프라 환경으로 인해 생산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시장 진입 시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 센터를 통해 들어온 고객 VOC를 실제 제품 개발에 반영하고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통해 서비스 품질 향상과 고객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연성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도입하였을 때 어떠한 클라우드에서도 추가 개발이나 코드 수정 없이 실행된 애플리케이션을 빌드 가능합니다. 멀티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 배포가 가능하기에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 시 온프레미스나 다른 클라우드를 통해 서비스를 빠르게 이전하고 장애로 인한 고객 불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클라우드 네이티브 도입은 개발자들이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즉, 여러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코드를 실행하거나 크기를 조정하기 위해 코드를 작성하는 오버헤드를 줄이고 대신 오로지 고객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코드 작성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엔지니어의 실수로 인한 장애를 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자동화를 통해 줄이고 직원들은 단순한 운영 작업 대신 애플리케이션 개선 및 비즈니스 혁신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정의와 4가지 핵심 요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도입을 통한 유연한 운영 환경과 개발 환경을 통한 비즈니스 경쟁력 확보를 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4가지 핵심 요소에 대해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